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구독만으로 경매의 길로 쉽게 안내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서울시 강북구 재건축 최대업 마포구 성산시형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롤렉스의 부동산 당상입니다. 오늘 바로 경매 시간인 만큼 경매의 최적기는 과연 언제인가? 제가 모든 부동산에는 각각의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빌라, 또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매도 최적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사고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재화의 일종이니까요. 하지만 사이클을 제대로 알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점에서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 경매도 당연히 최적기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제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요따라 그랬죠. 언제가 최적기라 했죠? 무주택자는 부동산 상승장, 그죠? 초입, 회복기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불인이 여러분들, 특히나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승장 초입에 사셔야 바닥을 찍고 상승장 초입에 사셔야 바로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좀 더 원활하게 다음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1주택자 여러분들 최적기는 언제다? 하락장의 침체기라 했어요. 바닥 언저리로 갈수록 더 좋겠죠. 왜? 머지않아 바닥을 찍고 상승할 타이밍이 오니까요. 그죠? 특히 이때는 상급지에 청약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 경쟁자 수도 적고 반면에 많은 시공사에서 분양 할인을 하기 때문이죠. 미분양 난 물건들에 대한 할인 분양, 또 중도금 무이자, 또 확장비 무료, 뭐 가전제품도 무료, 심지어는 벤츠까지 준 적도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자, 그러한 서비스 기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회복기에도 청약시장은 역시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다소 늘어나지만 역시나 이때는 전매 때문이죠. 전매로 인한 피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자마자 바로 피를 받고 1,000만원, 2,000만원, 또 상승장이 뒤로 갈수록 5천만원, 1억, 2억까지도 피가 붙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청약도 그렇게 사이클을 타야 합니다. 자, 지금 시점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 시점은 요 언저리라 그랬죠. 이제 급락기는 끝났고 연착륙이 시작되는, 그래서 하락기에 침체기로 접어들이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부터가 경매의 최적기예요. 왜냐하면 하락장 초입에 경매를 하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매로 다소 싸게 낙찰을 받는다, 설사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장기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죠? 근데 보통 경매 선수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반 물건은 잘 안 합니다. 아파트 같은 쉬운 물건은 안 하고요. 특수 물건들에 주로 주력하고요. 아니면 아주 단위가 큰 몇십억대 그러한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죠. 이때는 경쟁자가 적은. 자, 이때부터가 경매 고수들에게는 아파트나 빌라도 타이밍이에요. 부동산 사이클상에.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하락이 급락이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침체기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싸게만 낙찰을 받으면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똘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또 경매 최적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급제 물건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급등기 때 사신 분들 중에 어떤 대출 이자라든가 역전세라든가 그러한 이유로 던지시는 분들이 물건들이 한 6개월, 1년간의 실차를 타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상급지 물건들도 솔솔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급지 이때 상승장 되면 어때요? 상승장 때는 경매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일단 경쟁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상급지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경매에 들어갈 정도의 물건을 일반 매매로 내놔도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난 이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이때부터 상승장의 초입 정도까지가 가장 최적기다 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상승장 초반, 초중반까지는 갭 투자의 최적기죠. 왜? 전세가가 매매가에 점점 붙어가는 60%를 넘어서 70%, 80%, 90%까지 붙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이클의 원리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경매 차익기는 언제? 하락장. 그 중에서도 하락장의 후반인 침체기다 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소개해드릴 물건. 그 전에 자, 여러분 부자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자부입니다. 부가TV 구독하시면 여러분 자부심 넘치는 그런 부자가 되실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도 역시나 상승장 때는 참 만나기 힘든 그러한 똘똘한 물건입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아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파트죠. 그죠? 자, 이 아파트가 경매물이 나왔어요. 자, 이 아파트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타입입니다. 전용면적으로 59.43, 그래서 공급면적으로 23평형, 가장 큰 평형이고요. 대지권도 경매물건은 좋은 게 이렇게 대지권에 내가 대지가 몇 평을 갖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에서는 대지권이 얼마인지 관심도 안 두고 모릅니다. 잘, 그죠? 근데 경매를 하게 되면 이런 대지권에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대지가 15.43평의 권리가 있구나, 내 지분이 하는 것이고요. 15평 정도면 보통 재건축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그래도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는 손땡땡씨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채권자는 박땡땡씨입니다. 즉 개인의 어떤 채무로 인한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일은 3월 14일입니다. 바로 지난 엊그제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일단 부가TV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물건들 중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될 만한 물건들 위주로 소개를 드립니다. 미래의 물건을 소개 안 시켜드린 이유는 일단 열심히 그래도 그동안 책을 통해서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경매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경매자 수의 왜곡을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저 제가 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서 몇 번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신권에도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정 불안하시면 저희 부가TV 네이버 카페 오셔갖고 가입하셔서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물건은 3차. 한 번 유찰됐고, 두 번 유찰됐고, 3차 시 8억 2,560만 원까지 저감된 가격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사진입니다.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이 참고로 저는 옥션원, 굿 옥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아파트 사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보시면 정말 이 아파트에 대한 대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 가보셔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일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보면은 그러한 이동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현장 모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복도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중주차가 되어 있네. 그리고 굉장히 낡은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문도 보면 벌써 쌍팔년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아파트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셔야 하고요. 자, 특히 투베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거의 없죠. 그죠? 23평형만 돼도 요즘은 잘 나옵니다. 그죠? 3베이, 심지어 4베이까지도 뽑아내더라고요. 투베이 구조였고요. 자, 이 아파트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중에 먼저 경매지 순서에 따라서 매각 물건 현황을 잠깐 보실게요.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이 아파트 대지권 15.4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앙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고 복도식이다 보니까 중앙 난방이고, 최근에 정말 난방비가 너무 올라갔고 걱정이 크셨겠어요. 그죠? 12월, 1월, 2월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추위가 어느 정도 가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난방비 어떻게든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보시면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죠. 디지털 미디어역을 함께 세 역을 끼고 있는 아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등고 평탄한 2필 1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이 중요하죠. 자, 경매에서는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임차인 현황,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등기부 현황.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이 5개입니다. 두 가지는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자, 임차인 현황에서 뭘 보셔야 되냐? 자, 일단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 그리고 이 임차인 현황에 나와 있는 분들의 전입일자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뭐 우리가 용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소멸된 그 이후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냐 느리냐만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2009년 12월임에 반해서 전입일자가 2002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더 빠르죠. 일견 보기에는 대항력이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죠? 자, 확정일자는 근데 또 배당력은 없어요. 특이해요. 근데 자, 손땡땡 씨가 전입일상은 대항력이 있대요. 그래서 인수여지도 있대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게, 자, 김땡땡 씨가 주거용 전부를 방세칸을 2022년에 임차를 했어요. 2022년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후죠. 그죠? 아마 배당 요구 종기 불과 한 3달 전이니까 뭔가에 작업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유튜브 상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전입을 했어요. 이분이 진성 임차인이라면 이분이 이 방 3개짜리 방에서 아파트에서 방 3개짜리를 임대를 받을 수가 없죠. 22년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군다나 손땡땡씨예요. 그래서 아하, 아마 자식일 개연성이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전세 사기 이야기 시끄러웠으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란 말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용어에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셨는데, 예전에 제가 경매를 처음 배우던 2012년 당시만 해도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자,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자, 먼저 대항력이란 것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잡고 즉 주택의 인도를 이사를 법률 용어로는 인도 또는 점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사하시고 나서 바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생겨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해서 많은 또 사기꾼 임대인들이 사기를 치죠. 그죠? 바로 그날 근저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확정일자 자체는 임대차 계약 후에 바로 가능하거든요. 전입 전에도 가능합니다. 즉 이사 전에도 확정일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는데, 임대차 계약하시면 바로 그날 가셔갖고 주민센터 가셔갖고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과 이 지자체 간에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만약에 있다, 이 물건에, 아파트에, 빌라에, 그러면은 근저당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은행은 절대로 본인보다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니면 후순위 같으면 후순위 대출로 아주 일부만 나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 등기부 현황. 역시 별이 5개. 임차인 현황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매에서는. 자, 등기부 현황에서 보면 가장 여러분들 보실 게 뭐예요?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그 이후의 권리가 무엇이냐.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말소기준 권리는 굳이 나열하자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여기 지금 근저당권이죠. 그리고 압류, 가압류. 다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압류나 가압류, 내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압류나 가압류를 안 해놨을 경우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강제 경매로 해서 경매 기입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 물건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 신청이라는 기입 등기가 되게 돼요. 그거에 기해서 경매가 나올 때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또한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전세권도 일부 건물과 토지 전체로 한 전세권은 또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거 다 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경매에 나오는 특히 아파트나 빌라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한 90%에서 많으면 95%까지도 제일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권리는 모두가 소멸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제경매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이분은 특이하게 또 보통은 근저당권을 은행에서 많이 설정하죠. 근데 개인한테 설정을 했었어요. 특히 근데 지금 경매에 나온 거는 이 먼저 냈던 분들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21년 4월에 돈을 빌렸던 박땡땡 씨가 기인한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빌린, 차용한 그분에 의한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를 보시면 이 아파트 대우 성경 유원에서 3개 회사가 공동 건축을 했습니다. 대단지라고 했어요. 그죠? 3,710세대.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매머 단지죠. 자, 1986년 6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14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행히 그래도 체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은행 대출은 없었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꼬박꼬박 2022년 12월 13일 현재까지는 체납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물론 2월, 3월 그때는 현장에 가셔갖고 조사를 하셔야, 입찰 전에는 조사를 하셔야죠. 미납관리비는 일단 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가. 자, 그래서 보시면 평탄한 지형이고 6호선과 또 트리플 역세권, 경의중앙선, 또 공항철도동 디지털 미디어까지 3역일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 현재 매매가는 한 10억 원 선이며 전세가는 2억 8천에서 한 3억 4천 정도로.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래도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도 당연히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 특이사항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매각물건명세서도 꼭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왜? 대법원에서 인증해 준 거예요. 자, 특히 이 부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등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즉 낙찰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냐 없냐를 표시해 주는 칸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음 또는 뭐 공칸인 경우, 공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이 물건 이상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물건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앞에 등기부여나 임차인이랑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다 나열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도 또 보시라 했어요. 어떤 부분 특히 자, 우리가 대지권이죠. 바로 이 대지권을 우리 감정평가사상에 또 점유면적과 공유면적도 가끔 보면 요즘은 경매정보지가 그래도 발달을 해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예전에는 제가 경매를 처음 할 당시에만 해도 이 면적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도 공매 물건의 경우에는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대지권, 그죠? 계산해보면 15.431평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감정평가사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어떤 거라 했죠? 기준 시점이죠. 이 감정평가 시점. 자, 이 감정평가는 2022년 9월 8일이에요. 즉,
서울은 2022년 6월 KB 부동산 매매 평균가 상으로는 22년 6월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직후기 때문에 자, 이 시점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을 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즉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 9월에 감정 평가한 게 2023년 1월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죠. 보통은 6개월, 길면 1년 후에 1년 후까지 그 사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불과 4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지분별,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배분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아파트의 토지 가격은 얼마구나, 건물 가격은 얼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을, 입지 분석들을 해봐야겠죠. 간단하게나마 약식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지역 분석입니다. 자, 일반 지도를 통한 건데요. 자, 성산시청은 마포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강북, 서부권의 대장, 마포구는 이 강북 서부권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죠. 큰형이죠. 마포구가 둘째 서대문구, 막내 은평구입니다. 서부권의 대장구고요. 자, 마포구의 교통호재를 보시면은 크게 이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이 있습니다. 자, 서부선은 뭐예요?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세전역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마포구에는 광흥창역과 신촌역, 그리고 신촌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세전역까지 연결되게 되고요. 자,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곧 이제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강북 횡단선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드디어 목동에도 경전철이지만 전철이 하나 들어갑니다. 가로지르는 목동에서 출발해서 마포로 넘어가면서 난지역, 하늘공원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되겠고요. 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원정 홍대선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부천시 원종에서부터 해서 고강, 그리고 강서구를 지나요. 가양 강서구청 지나서 덕은지구로 넘어옵니다. 고양시 덕은지구 넘어서 마포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또 성산역까지 3개역을 지나서 홍대 입구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전철 노선도가 현재 또한 추진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도 보시면 최근에 마포 더 클래시가 작년 11월에 우리가 입주를 했고 완판이 다 안 돼서 줍줍도 나오고 했었죠. 뭐 최근까지도 한두 개 호실은 아마 계속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포 더 클래시가 입주를 했고요. 또 공덕 1구역을, 그죠? 자, 마포 더 클래시는 아현 2구역을 재개발한 그러한 단지가 되겠고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는 공덕 1구역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즉 마포 더 클래시는 여기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죠. 요 옆에 보시면은 마레프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마포 더 클래시가 여기 있고요. 여기 마포 자이 프레스티지, 그리고 이쪽에 신촌그랑자이가 있죠.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또 지금 마포구에는 지금 이렇게 신통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은요, 다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 같은 것들 너무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신속으로 짧게 사업기간 단축해서 해주겠다 하지만 어차피 모아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주택 사이에도 주택가 빌라하고 지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80평 가진 분하고 빌라 10평 가진 분 지분이 있어요. 근데 주택을 보통 감정평가상으로 후하게 안 쳐줍니다. 80평이면 10평 가진 분보다 8배잖아요. 8배 가치를 안 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나요. 또 신축, 이미 신축으로 빌라를 또 지으신 분들도 있죠. 다가구 주택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또한 주택과 상가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그래갖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늘 조합과 비대위 간에도 싸움이 너무 잦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 특히 부동산 하락기 초기 작년에 같은 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 때 재건축 재개발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이 뭐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짧으면 15년 길면 뭐 30년까지 가거든요. 음마가 그렇잖아요. 지금 음마가 그죠? 자, 부동산 하락기에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진행이 더더군다나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적기는 언제예요? 바닥즈음이에요. 바닥즈음. 상승장 초반만 해도 너무 좋아요. 지금 강남구의 개포동 지난 돌이켜보면 2015년, 16년, 17년 정말 재건축으로 뜨거웠거든요. 그때 정말 불같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돼요.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자초되거나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도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마포 개발호재로 역시 이 월드컵 대교는 이미 개통을 했어요. 이 작년 9월 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상암동에서 염창동을 잇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암동에서 목동으로, 그죠? 어떤 뭐 마곡지구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목동 쪽으로 학업 관계로 학원 보내기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라이딩 하기도 좋아졌다.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미디어 쪽에도, 그죠? 지금 롯데몰, 그리고 역사역, 그 디지털 미디어 역사 개발 사업들, 그런 것들도 개발 호재도 지금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거대 링을 설치한다고 그러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들어선다면 굉장히 또 이 마포구가 유망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분석을 한 장의 지도로 물건 중심으로 해서는 한 장의 지도로 약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펴내시고요. 그 일대의 물건지 중심으로 지도를 하나 이렇게 뽑으시고요. 자, 어떤 파워포인트에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는 겁니다. 혹시나 지도상에 중요한 것들이 안 나왔을 땐 저처럼 이렇게 직접 치시면 돼요. 신북초, 중암중. 그러니까 축소를 하다 보니까 다 안 나거든요. 성원초, 초등학교 있고, 홈플러스도 근처에 있고, 역도 월드컵 경기장이 없어서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이쪽에 현대백화점도 신촌역 쪽에 있죠. 또 홍대에 있고요. 연트럴 파크 등도 제가 다 따로 기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성산시형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보면 왼쪽으로는 상암지구,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다?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개발 중이에요. 지금도, 그죠? 수색 뉴타운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발 완료하고 입주를 거의 중에 있고요. 증산동도 지금 일부 입주까지 했고 4, 5구역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교통을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3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 다음 교통 다음에 교육이죠. 자, 신북초, 성원초가 있고요. 단지가 큰 만큼 초등학교 2개 있고요. 중학교는 하나, 중암중이 있습니다. 근처에 가장 가까이는. 이 중암중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그냥 평범합니다. 86.3% 그냥 평범해요. 네, 그래도 다만 졸업생 대비해서는 특목고 진학률은 괜찮아요. 3.6%니까 5%면은 굉장히 우수한 거고요. 3%만 넘어도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의시설 보시면은 지금 근처에 홈플러스 있고요. 그리고 멀리 신촌에 가시면 현대백화점 있고, 그리고 국내 뭐 굴지의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도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상권이죠. 전국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입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연트럴 파크가 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거기에 자연환경까지 좋아요. 자연환경도 보면 바로 옆으로 불광천이란 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산, 멸봉산이 있고 또 공원도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등 아주 뭐 지척에 이런 자연공원도 아주 우수하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우리 강남 동쪽으로 강동구가 좀 비슷하죠. 강동구가 이렇게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고 택지지구에 아주 잘 깔끔하게 조성된 곳이라면 이 상암지구가 당연히 그런 이쪽에 있는 상암지구가 그런 위치에 있고요. 마포구에서는 이 성산 시형 아파트가 바로 그러한 좀 비슷한 느낌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지 평가를 해보면 일단 교통면에서 보면 강남 접근성은 좀 약하죠. 그죠? 홍대 가서 2호선 갈아타고 쭉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부도심, 그 중에서도 용산이라든가, 이쪽 경유중앙 상태면 용산은 뭐 바로 가니까요. 그리고 또 여의도, 뭐 출퇴근하기 괜찮죠. 그죠? 여의도, 그리고 마포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다만 교육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쏘쏘, 그냥 평균 이하, 평균 이상 정도다. 다만 학원가가 지금 마포구는 전반적으로 약해요. 그죠? 저쪽 마포구 전체라면 대흥역 쪽에라도 좀 새로 학원가가 형성되고는 있는데 역시 여전히 그래도 이쪽에서는 목동 쪽으로 보내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편의시설은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도 옆에 있고 근처에 현대백화점, 뭐 홍대 있고 연트럴파크 등 상권이 굉장히 발달됐다 하는 점 알 수 있고요. 자연환경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하다. 자, 서울 서쪽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일자리는 어때요? 일단 대기업이 있는 군으로는 상암 DMC가 있죠. 그죠? 상암 DMC. 자, 기타 뭐 근처에 세브란스 병원도 뭐 그런 고급 일자들이 또한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자, 물건 분석.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임차인 현황, 두 번째가 등기부 현황, 세 번째가 시세예요. 정확한 시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쨌든 일반 매매보다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명도라는 그 정말 남들이 다 꺼리는 그리고 껄끄러운 작업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시간을 들이잖아요. 입찰 안 할 수도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싸게 받아야죠. 어쨌든 내 노력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23평형 77제곱미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최저가 이 아파트의 최저가는 2013년 침체기 때죠. 자, 평균 3억 4,425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자, 최고가는 언제? 21년 10월, 21년 하반기죠. 거의 뭐 이때가 급등장에 거의 최고가가 나오던 시점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95% 이상 아파트는 다 21년 하반기에 최고가를 찍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자, 13억 5천까지 찍었어요. 굉장히 높게 찍었습니다. 23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바람을 탄 거죠. 자, 이 아파트 근데 비용으로만 해도 벌써 꽤 크고요.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자, 최저가는 언제? 22년 작년 11월 28일이네요. 9억 8천을 찍었었고요. 그래서 3억 7천원만 원 하락해서 약 하락률로는 27.4%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2월 달에 7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보통 호갱론의 직거래는 직기라고 뜨거든요. 근데 안 떠서 직거래일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그 이후엔 또 보면 10억 1천, 10억 2천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7억대 거래가 있다면 이 거래가 그냥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겠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가격들이 10억 1천, 10억 2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거래인데 혹시 차고회에서 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최근 호가. 자, 그래서 이때 지금 9억 8천의 가격은 언제냐? 2020년 5월. 그러니까 급등기 때 가격이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부가티비가 권장하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제 부가티는 언제? 2018년 1월에서 9월 사이를 바닥에서 무릎 사이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사실 되는데 아니면 그 가격대에 입찰해서 되면 다인 거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물건 감정평가가 12억 9천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쯤이에요. 22년 6월 달 정도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12억 8천에 거래가 됐네. 그리고 지금 이때보다 조금 더 기간이 한 3개월 후니까 조금 더 올랐겠지 해서 12억 9천으로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자, 현재 호가를 보시면 저층의 경우 뭐 중저층이죠. 10억 3천, 10억 4천 정도 나와 있고요. 고층에 역시 10억 뭐 중간 10억 8천에도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뭐 지금 굳이 서둘러 매수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가시는 분들은 저는 9억대까지는 그래도 최소 기다리셔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일반 매매로 잡으시는 분들의 경우에요. 이 이하로 잡으시면 물론 금상첨화죠. 자, 다음. 자, 시세 비교. 시세 비교는 해당 단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 단지들, 비교가 되는 단지들도 역시 비교를 해야겠죠. 일단 마포구, 상암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죠. 성산시장이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요 정도. 그리고 요 건너편에 있습니다. 성산시장이. 그리고 그 마포
경기장 넘어서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2단지가. 자, 그래서 이 아파트 25평형 역시 83제곱미터인데요. A타입이고 아까 23평형보다 한 2평 정도 큰데 그래도 고객 비교 대상은 25평형이라서 이 평형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지의 경우 최고가는 11억 2,500만원 찍었어요. 아까 성산시형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죠. 상암지가 원래는 더 비쌉니다. 근데 재건축 바람 때문에 또 이미 2003년으로 구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그런 호재를 더 비싸게 거래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상암지가 더 비싼 위치입니다. 입지상으로는. 자, 11억 2,500만원, 저가로는 6억 8천만원, 최저가 6억 8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 이후로 다소 조금씩 높게 거래가 다시 상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저가 기준으로는 4억 4,500만원, 그래서 무려 39.6%까지 하락됐었습니다. 이때 사신 분은 정말 위너죠. 지금 아주 흐뭇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그죠? 지금부터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빠질 수도 있고, 뭐, 8억대, 7, 8억대에서 쭉, 물론 정체 상태로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매물 나온 거 보시면 7억 8천, 8억, 8억 5천, 뭐 한 8억 언저리에 평균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역시 마포구 대장하면 신촌그랑자이죠. 현재 입장에서의 대장은 신촌그랑자이고요. 신촌그랑자에는 24평형이 있습니다. 80제곱미터고요. 자, 이 아파트 2020년에 신축한 신축단지예요. 그래서 재건축 예정단지는 신축단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입지상으로는 신촌그랑자이가 최상급지입니다. 마포구 내에서는. 이쪽 성산시형은 사실은 좀 성산동은 입지상으로는 마포구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에 해당되고요. 자, 어쨌든 이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고가가 16억이었어요. 역시 마포군의 최고 입지만큼 16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최저 거래로는 11억까지 빠져서 지난달 25일 날 11억.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률로는 약 5억 정도 하락되어서 거래가 되었고요. 하락률로도 31.3% 하락되어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3억이었으니까 아까 성산시형이 그죠? 최고점이 그러면 한 2억 7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최상급지하고 비교할 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아까 상암 2단지 같은 경우 11억이었잖아요. 그럼 5억이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죠? 보통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2억 5천, 2억 7천 차이가 났으니까 역시 재건축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약간은 펌핑이 됐다. 가격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아파트 신촌그랑자이가 11억인데 지금 그 아파트가 10억 8천, 10억 5천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갭이 지금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재건축으로 인한 그러한 가격 펌핑이 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세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니면 신촌그랑자이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역시 인접한 DMC 파크뷰자이 가재울 뉴타운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대신에 서대문구입니다. 자, 성산동은 마포구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속합니다. 마포구 내에서는. 하지만 이 서대문구 남가자동은 성산시형 바로 옆에 있어요. 요 정도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성산시형이 요 정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자, 바로 동쪽으로 위치한 단지이지만 이 아파트는 서대문구에서는 신촌그랑자이를 비롯한 이 마레포가 들어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장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마레포 들어오면서 준대장지역으로 밀렸죠. 그죠? 하지만 지금도 서대문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해당합니다. 이거 가재울 뉴타운의 신축의 힘인 거죠. 그죠? 자, 이 아파트에도 25평형이 있고요.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가 13억 900이었어요. 역시 비슷하죠. 성산시형하고 위치상으로는 비슷하니까 아까 성산시형이 13억 5천, 얘가 13억 9억 900이었어요. 최저가는 지금 여기도 8억 7천이에요. 최근에 거래된 게. 근데 성산시형은 9억대.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는 10억대니까요. 자, 이 아파트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8억 9천, 9억 5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산시형이 여전히 1억 이상 비싸게 지금 호가가 나와 있죠. 이것을 봐도 역시나 재건축 대상이긴 하지만 가격이 좀 펌핑되어 있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성산시청 아파트는 물건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성산시청은 보시다시피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DMC역 세 개의 역사를 걸치고 있다 했어요. 그만큼 대단지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역사가 여기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성산대우가 가장 적은 평수입니다. 20평형이고요. 대지지분이 12.98평으로 당연히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성산성경이 21평형이고 대지지분이 13.12평, 그리고 오늘 물건지로 나온 성산유원 아파트가 23평형이고 대지지분이 가장 높은 15.44평형이에요. 이게 대지지분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어떤 분담금이 있을 때 분담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 조망이 있을 때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다투게 되고요.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권자들 간에도 위치 문제로 또한 다툼이 생기고요. 여기처럼 성산대유분들이 지금 성산대유분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쿼드러플 역사거리인 DMC역에다가 여기는 롯데몰에다가 역사 개발까지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는데 우리는 20평형이라는 이유로 대지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가 오히려 이 좋은 위치를 뺏길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건축이 지연됐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아파트 용적률 전체적으로는 148%고 평균 대지지분이 13.9평이에요. 네, 현재 재건축 단계를 보면 안정추 조사관이라고 했죠. 자, 안전지단은 2020년에 통과를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2년 3개월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년 8개월째 아직도 2년 9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자, 요 사이에 그 다툼이 좀 있었던 거예요. 대우분들하고 다른 두다지분들 간에 지분 다툼이 조금 있어서 지연된 게 있습니다. 지연됐던 이유가 자, 결국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가 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산시청 아파트 조합원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에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물론 내 입장에 어떤 주장을 최대한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하지만 속도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 결국 그것이 사업성과도 연결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 지금과 같은 그래서 하락장은 정말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이자는 없죠. 그죠? 결국 조합 운영비도 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성과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속도가 캐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다면 재건축 단계, 재개발 단계 들어가셨다면 그래도 빨리 해결하셔서 어쨌든 속도를 내시는 게 생명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성산시청 정비계획안을 보시면은 3,710가구에서 4,823가구로 약 1,1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500가구가 임대가구로 포함이 되도록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자체하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경매도 그렇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좀 어려운 거는 생소하고 어려운 거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죠. 법률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액, 비례율, 그리고 건립가액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는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아까 경매할 때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는 거기에 좀 달라요. 일반적인 공시가격에다가 감정평가사가 보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재개발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접했느냐 또는 뭐 신축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또 이 공시가격이 현재 감정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냐 그런 거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의 1.46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거고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일단 현재 추산입니다. 현재는 100.46%를 보고 있고요. 100%가 넘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그만큼 적어진다고 수익성이 좋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100% 아래로 나오는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100% 아래로 갈수록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죠? 뭐 많은 곳은 막 110%, 120%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조합원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죠. 뭐 가전제품 다 공짜로 넣어주고, 그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비례율 보통 한 100점, 한 5? 그 정도 100%에서 100.5, 110%, 105%? 그 사이로 보통은 맞춥니다.
자, 그래서 추정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나왔던 감정평가액 곱하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나타내요.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정 권리가액이죠. 추정 권리가액은 그래서 10억 7천만 원, 50제곱미터 가장 낮은 아까 20평형 50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억 7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를 통해서 추산조합원 분양가가 역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평을 받겠다. 여기 아까 여기 평형이 다 있죠. 그죠?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에 예상 평형이 있기 때문에 20평형은 10억 5천만 원 각각의 조합 분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25평형은 12억 3,900만 원, 30평형은 14억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추산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내가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데 추가로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는 사실은 예전에 5층 아파트들 말고는 내가 추가 분담금 빵원으로 질 수 있는 재건축 단지는 없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것은 분양가에서 우리 일반 분양분 있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분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 아까 나왔던 이 권리가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20평이 아까 10억 500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권리가액이 10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꾸로 6,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고요. 자, 25평형 같으면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은 대략 1억 6,900만 원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하고 지자체에서 산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30평형 같으면 3억 6,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34평형, 9평의 경우에는 4억 5,400만 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하고 이미 산정가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감안해야 돼요. 경매하시거나 일반 매매하실 때 현재 가격에 이 추가 분담금이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공사비 또 인건비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장 멈춘 데 많이 나오죠. 둔촌주공이 그랬고 지금 원베일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삐끗삐끗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공사비는요 한번 높아지면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게 기업가들의 어떤 생리예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산시형은 앞으로 공사비 인건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이거보다 어쩌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질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일반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더 늘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에 대한 그래서 반영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물건 분석.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 시형 아파트예요. 그죠? 성산시형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지었다는 거겠죠. 그죠? 자, 보시면은 시형 아파트 지금 서울 시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고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들이 있고 아직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산시형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산시형 아파트 대표적이고요. 자, 저쪽 강북구에 쌍도 맞춥니다. 이 노원구에 일명 미미상 제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 중에 단지예요. 그죠? 48% 하락 소개해드렸었어 지난 방송에서. 월계시형 역시 강북구의 두 대장입니다. 재건축 단지로서는 용적률이 굉장히 우수하죠. 148%, 131%. 그러니까 목동의 그 저층 아파트들 빼고는 가장 우수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양천구의 신월시형 아파트도 아직 재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용적률 132%의 그런 단지고요. 자, 또 이쪽 송파구에 있는 문정시형 아파트도 아직 재건축 전입니다. 다만 여기는 용적률이 좀 높아요. 232%.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재건축을 이미 완료한 단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죠. 그죠? 잠실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5층 아파트. 여기 바로 5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강동구의 고덕레미안도 역시 5층 아파트였죠. 지금 일명 고래힐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고덕시형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제가 2013년, 15년 그 사이에 2018년까지 재건축으로 몇 개 물건이 나왔었거든요. 아깝게 제가 떨어져 갖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단지입니다. 아, 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헬리오시티. 여긴 재건축 된 데인데 재건축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리오시티도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시형 아파트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안 한 데가
아직 안 된 데가 4군데가 남아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한 군데 더 있었네요. 자, 그 유명한 개포동 지금 난리죠. 입주장으로 개포 시형 아파트 지금 입주란에 빠진 그 개포 1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포 시형 아파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로 지금 재건축이 되었죠. 2020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산 시형 아파트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이건 찍었던 어느 분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참 그죠? 야, 이 천장을 보면 정말 낡았거나 하는 거 느껴져요. 여러분들 투자자는 달라야 돼요. 그러죠? 이 감각이 이런 거 보시면 재건축할 때 얼마 안 남았네 하고 회심의 미소가 딱 이제 지어져야 됩니다. 뭐 이거 낡아서 어떻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냥 신축 아파트 청약 또는 아예 신축을 사서 들어가시는 추세죠. 뭐 고생아 이런 데 가서 몸테크 왜 하는 추세인 거고 저처럼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몸테크 그죠? 그래도 왜냐하면 어머님 부모님들한테 배웠으니까요. 이런 몸테크를 통해서 불을 읽었던 것을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몸테크를 감안합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제 와이프도 안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중주차 그죠? 주차 헬 뭐 그 얘기 커뮤니티들 가면 뭐 이구동성은 나오죠. 다 좋은데 주차가 헬이에요. 재건축 언제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최저점이 2013년 2월에 3억 4,400만 원대였고요. 최고점이 21년 10월에 13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10억이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292%예요. 무려. 와, 엄청나죠? 3배가 오른 거예요. 4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4배 가까이. 그죠? 서울 지금 평균이 16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한 2.6배 정도 오른 거죠. 2.6배. 여기 4배 올랐어요. 4배 거의.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죠? 야,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죠? 재건축의 어떤 그런 바람을 타고 정말 올랐었던 거죠. 결국은.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하락은 현재까지는 9억 8천만 원이 최저점이라 그랬어요. 아까 7억 원 직거래로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억 7천만 원 하락한 27.4% 하락되어 거래가 되었다. 자, 23평형 기준으로. 자, 그래서 입주는 아까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입지 분석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면 함정, 그 임장 여부까지 보시면, 자, 소멸되지 않는 권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했어요. 대항력 임차인도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대항력 있는데 손땡땡치로 소유자 채무자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채무자 가족으로 추정되고요. 자, 물건의 함정. 다만 다른 함정은 없는데 이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초심자 경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자, 소유자가 경매 신청자의 채무를 경락 잔금 지급일까지 변제하고 경매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지금 경매 금액 청구액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일반 매매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억, 12억에 내놨었는데 안 팔렸어. 나는 이 아파트 13억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하락길 맞았으니까 당연히 22년 9월에 그 전에 막 내놨을 거 아니야. 한창 비쌀 때 그죠? 그때 13억에 내놨는데 나는 이하로는 안 팔아 하고 내놨는데 안 팔려. 점점 하락기니까 점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경매로 지금 넘어왔는데 경매 금액이 낙찰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카프문만인 거예요. 아니면 이 채권자랑 협의부문만이죠.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세금이 지금 앞에 그 세금이 좀 많이 지금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압류가 많다는 게 또 하나. 그래서 물건의 함정이 됐고요. 자, 임장 여부. 저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모의 입찰로만 했기 때문에 임장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가봤던 그게 답니다. 자, 재건축 그래서 임장 만약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중에 재건축 물건은 반드시 임장해 보셔야 합니다. 왜? 가서 재건축 추진 중일 때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왜? 사업성, 속도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진행 상황을 그래서 조합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기타 손품상 확인하시고 시세 확인하시고 또 추가 분담금 여부도 공인중개사 몇 군데 들리셔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해요. 그죠?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입지요소, 투자요소, 상품요소 종합평가를 해보면 일단 이 아파트는 입지요소 상에서는 57점. 만점이 몇 점? 80점 만점에 57점입니다. 80점 만점에. 그리고 투자요소 30점 만점에 26점. 투자요소. 그래서 종합평점 83점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83점이니까 B-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마포구 성산 아파트. 그리고 상품 요소 자체만을 보면은 이 아파트 신축 대단지는 아니지만 역시 재건축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품 요소로는 A 줄 수 있습니다. A 내지 B 사이. 그래도 추가 분담금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A에서 B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자체 물건만의 상품 요소로는 자,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거를 반드시 입찰가에 반영을 하셔야 해요. 현 시점에서. 왜?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 미래 가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돼서 분양해서 입주했을 때 그때 신축됐을 때 가격을 역산을 해서 차례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결국은 내가 일반 매매를 하거나 또는 경매를 하거나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은 주변에도 보시면 89%, 87%의 매각된 바가 있었고요. 성산시장 아파트 이전에는 지금 61%에 매각된 적도 있었네요. 다만 이거는 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매각이 된 바가 있었고요. 자, 주변에는 뭐 성산시장은 아니지만 성일 아파트가 각각 89%, 87%에 12월 달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입찰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6억 7,890만 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모의 입찰가를 산정을 했었어요. 자, 그 근거는요. 일단 지금 하락장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자, 그거를 일단은 전제를 깔고요. 다만 인근시세 아까 제가 다 주변에 봤죠. 상암 그리고 DMC 또 가장 마포구의 대장인 신촌그랑자이 등 다 비교를 했습니다. 자, 25평형 평균이 신촌그랑자이 빼고 주변의 상암이나 DMCI를 보면 한 8억 5천 정도 돼요. 8억 5천에서 9억 사이입니다. 현재 평균가가. 자, 근데 이 아파트는 뭐예요? 지금 25평으로 할 경우에 추정 분담금이 1억 7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죠? 이거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현재 금액에서도 녹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억 5천에서 1억 7천을 뺀,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금액에 낙찰되면 다행이고,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물건은 많다. 자, 경매 세계에서 꼭 여러분,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경매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여유있게. 자, 절대적인 경매 격언은 물건은 많다입니다. 물건은 많다. 다소 내가 시간 들이는 거 있고 그에 대한 낭비 요소 있지만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제가 입찰 공부 또 부동산 공부 다 임장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물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3월 14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자, 입찰 인원이 3명이에요. 이런 재건축 단지 그래도 강북 최대여임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 결국 뭐예요? 많은 선수분들은 지금 차시에는 들어갈 때가 아니야. 저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물론 나름의 계산법에 의해서 충분한 뭐 미래 가치를 산정을 하셨겠죠. 그러셨어야 한다고 저는 바랍니다. 반드시 바라고요. 그래도 9억 1,590만 원에 받았고 입찰 3명이신 분에 강남 구분이니까 역시나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겠죠. 그죠? 뭐 자식한테 뭐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입찰 결과 평가를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자, 어쨌든 현재 나온 시세보다는 1억 정도는 싸게 낙찰 받으신 거예요. 자, 그것만 놓고 보면 낙찰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일단 해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추가 분담금을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1억 7천 정도는 반영해서 이 경우에도 한 7억 4천 정도 그죠? 그래도 한 타치 더 높게 7억 4천 정도 8억 사이에 낙찰됐다면 정말 그렇게 하면 수익률 정말 높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불과 한 2, 3년 사이에도 팔아도 충분한 어떤 수익을 설사 분양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주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전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9억 1천만 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낙찰 자체는 축하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재건축, 지난 시간에 의해서 좀 재건축 아파트들 위주로 좀 해드렸어요. 자, 왜냐면은 경매 물건 중에서 지금 특수 물건을 일단 어려운 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소위 경매 선수들, 경매 경험 3년, 5년 지난, 이제는 정말 1번 물건은 아우 경쟁자도 많고 아우 시간 낭비하는 거 더 이상 싫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수 물건 하는 거고, 또는 아예 맡기시면 돼요. 경매 전문 학원들도 있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행꿈사라는 그러한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죠? 거기에서도 열린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도 있거든요. 거기서 정 변호사님이란 분이 아주 탁월한 국내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시고요. 특수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만 특수물건의 단점은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소송 같은 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는 거에 단점이 있고요. 어려운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쉬운 거.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아주 인수되는 권리 없는 것들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먹을 것들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3번, 4번, 5번, 10번 따라하시다 보면 누구나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컨설팅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성산시형 강북구 재건축되어 성산시형 아파트에 대한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